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잊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지만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야속하게도 생각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오늘 낮에 동료가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되감깁니다. 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았나? 그 말을 왜 그렇게 받아쳤을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수십 개의 만약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는 또 어떤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수십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으면 어떡하지? 발표 중에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우면 어떡하지? 생각은 멈추지 않고 머릿속은 온갖 걱정과 후회, 불안의 소음으로 가득 찹니다. 잠을 청하려 할수록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결국 오늘도 잠자긴 글렀구나 하는 체념과 함께 뒤척이다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잠을 설친 탓에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혹시 당신의 밤도 이런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이 과잉사고 overthinking의 정체를 파헤치고 시끄러운 머릿속 소음을 잠재워 평온한 밤을 되찾는 지혜로운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찰과 반추의 차이입니다. 성찰은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거나 미래를 위해 건설적인 계획을 세우는 생산적인 생각의 과정입니다. 마치 탐정이 단서를 모아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처럼 성찰의 끝에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나 새로운 통찰 혹은 마음의 평온이 남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와 같은 생각이 바로 성찰입니다. 하지만 반추는 다릅니다. 소가 한번 삼킨 먹이를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 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곱씹는 행위입니다. 마치 햄스터가 쳇바퀴를 끝없이 달리는 것과 같죠. 반추는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늪에 더욱 깊이 빠지게 만들고 감정적인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바보 같아. 모두가 나를 비웃었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이 바로 반추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겪는 생각이 너무 많은 상태는 대부분 이 반추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파괴적인 반추의 늪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본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처럼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뇌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같은 자리를 맴돌며 공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아 부정적인 자기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이러한 과잉사고에 더욱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생각의 감옥에서 철학자들은 어떤 탈출구를 제시할까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우리의 밤을 괴롭히는 생각들의 대부분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즉 상상 속의 일이라는 것을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판단과 행동에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들은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불교의 명상적 지혜 또한 강력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구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잠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지만 구름이 하늘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온갖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더라도 그 생각들이 나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싸우는 대신 그저 하늘이 되어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생각을 초대하지 않은 손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서 무조건 문을 열어주고 차를 대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가만히 두면 손님은 제풀에 지쳐 떠나갈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지혜들을 바탕으로 머릿속 소음을 끄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방법은 걱정 시간 예약하기입니다. 이는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사용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오후 5시부터 5분간을 공식적인 걱정 시간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추고 오직 걱정과 생각에만 집중합니다. 마음껏 후회하고 불안해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외의 시간에 걱정이 떠오를 때입니다. 그때는 걱정이 떠올랐네. 하지만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야. 이따 5시에 마저 생각하자. 라고 두드럽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일 무질서하게 튀어나오던 생각들을 특정 시간으로 미루게 되어 일상과 잠자리에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의 강물 흘려보내기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잔잔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강물 위로는 나무짚들이 끊임없이 떠내려갑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를 그 나무짚 위에 올려놓고 그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의 나무짚. 내일 잘해야 할 텐데 하는 불안의 나무짚. 그 나무짚을 붙잡으려 하거나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모든 생각을 나무짚에 실어 널리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생각과 나 자신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머릿속의 소음 밖으로 꺼내기입니다. 바로 브레인 덤프 브레인 글쓰기입니다. 잠들기 전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들을 검열 없이 종이 위에 쏟아내듯 적어보세요. 두서가 없어도 괜찮고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어, 그림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물리적인 행위는 머릿속의 추상적인 불안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꾸어 줍니다. 종이 위에 적힌 생각들은 생각보다 별것 아니거나 비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적어놓은 생각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걱정, 나를 향한 비난 등으로 분류해 보세요. 분류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거나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을 비워내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현재로 돌아오는 앵커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즉시 당신을 현재로 데려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앵커 닿는 바로 우리 몸의 감각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추상적이지만 감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54,011 사용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 5가지, 몸에 닿는 감촉 4가지,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 2가지, 혀로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차례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던 당신의 주의를 지금 여기에 현실로 강제로 되돌려 놓아 과잉사고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파도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법서핑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바로 그 파도를 타는 기술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강신은 생각이라는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평온을 누리는 지혜로운 서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평화, 조약을 맺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 소음이 잦아들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